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 한국인 엄마가 아이 손에 들려 보낸 도시락 한 끼가 학교 전체의 급식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낯선 음식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불편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시락 통에 담긴 엄마의 정성은 금세 아이들의 마음을 녹였고, 딸은 어느새 학교의 인기 스타인 김밥 소녀가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내민 이 작은 용기가 어떻게 영국 지역 사회까지 흔들어 놓았을까요? BBC 취재진까지 놀라게 만든 한국 도시락이 읽어낸 기분 좋은 반전 드라마. 오늘의 놀라운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한 줄의 김밥이 한 학교를 바꿀 수 있을까요? 15년 경력의 영양사가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영국 학부모들이 이상한 음식이라 부르던 그것이 결국 급식실의 혁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어느 점심시간 급식실 구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봐봐. 진짜 신기해. 나도 한 개만 줘봐. 이 까만 거 뭐야? 먹어도 돼. 점심시간 12시 40분. 급식실 구석에서 터져나온 아이들의 환호성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5학년 아이들 대여섯 명이 한 책상 주위로 몰려들어 있었죠. 한가운데엔 동양인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고, 그 앞엔 까만 김에 쌓인 정체불명의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올리비아 하퍼입니다. 45세, 영국 런던 북부 세인트 메리 초등학교에서 15년째 급식 영양사로 일하고 있죠. 15년 동안 영국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며 급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전문가의 자세라고 믿었으니까요. 한국과의 인연이요? 5년 전 런던 국제학교 급식 컨퍼런스에서 한국 발표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별 관심이 없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급식이 뭐 대단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발표를 건성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네요. 올리비아, 저 좀 봐요. 급식실 조리사 엠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잔반이 장난 아니에요. 감자튀김이랑 소시지가 통째로 버려졌어요. 엠마가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광경이었죠. 잔반율 35%, 영국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이 비만, 한 달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고작 12종류. 이게 영국 학교 급식의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저는 습관처럼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올리비아, 저기 좀 봐요. 엠마가 급식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그 아이들이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수빈아, 이거 내 엄마가 만든 거야? 응.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어 주셨어. 대박, 한 입에 밥이랑 야채랑 고기가 다 들어있어. 한 남자아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까만 거는 뭐야? 짭짤한데 바다 맛나. 김이야. 한국에서는 다들 먹어. 수빈이라는 아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2달 전 한국에서 전학 온 아이였죠. 김, 처음 들어봐.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나도 한 개만 더 줘. 아이들은 김밥 한 조각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제 앞을 3학년 남자아이가 지나갔습니다. 시판을 거의 그대로 들고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아이였죠. 잠깐, 왜 안 먹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맛없으니까요. 아이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시판의 음식을 모두 버렸습니다. 감자튀김, 소시지, 삶은 완두콩. 제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빈의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제 급식은 한 입도 안 먹고 버리는 아이들이 까만 김에 쌓인 음식 앞에선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년 경력의 영양사로서 자존심이 상했죠. 동시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질투, 아니면 호기심. 저거 위생검사 받은 건가? 제 옆에 온 엠마가 속삭였습니다. 집에서 만든 도시락이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짧게 답했지만 목소리에 거슬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올리비아, 우리 반 아이들이 수빈이 도시락 얘기로 난리예요. 다들 내일도 가져오냐고 물어보던데요. 그래요? 저는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그 김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던데. 글쎄요. 동양 음식이겠죠.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급식은 안 먹으면서 저건 저렇게 좋아하다니. 제임스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까만 김에 쌓인 한 줄의 음식, 아이들의 환호성, 텅 빈 쓰레기통이 되었을 수빈의 도시락통, 그리고 잔반으로 가득 찬 제 급식실 쓰레기통.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김밥이라고 쳤죠.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음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검색이 제 15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 시작점이 될 줄은. 다음 날 점심시간, 수빈의 자리엔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급식실은 이상하리만큼 한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오늘은 좌석의 절반이 비어 있었죠. 저는 배식대 앞에 서서 텅 빈 급식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메뉴는 피시앤칩스. 영국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바로 그 메뉴였는데 말이죠. 복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식실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5학년 교실 앞 복도에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죠. 모두가 한 아이의 책상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의 도시락 뚜껑이 열리자 아이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김밥이었습니다. 단면에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이 선명하게 보였죠. 와, 오늘은 색깔이 더 예쁘다. 한 여자아이가 김밥 한 조각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한 입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 계란이랑 당근이랑 시금치가 다 보여. 아이들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도시락 뚜껑에 붙어 있는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수빈아, 이거 뭐야? 아, 엄마가 써주신 거야. 수빈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영어로 정성스럽게 적힌 설명이었죠. 김밥은 한국의 전통 도시락 음식입니다. 밥과 김, 여러 가지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말아서 먹기 쉽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답니다. 아이들은 그 설명을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수빈이 엄마 진짜 대단하다. 한 아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제 가슴 속에선 묘한 감정이 일렁였죠. 15년간 영국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 만들어온 급식이 까만 김에 쌓인 한 줄의 음식 앞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방과 후 저는 학교 정문 앞에서 수빈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수빈을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 영양사 올리비아 하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수빈 엄마예요. 수빈 어머니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이 도시락이 학교에서 화제더라고요. 직접 만드시나요? 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만들어요. 새벽 5시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제 질문에 수빈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수빈이가 외로울까 봐요. 친구도 없고, 영어도 서툴고, 그래도 점심시간만큼은 엄마가 만든 음식 먹으면서 행복했으면 해서요. 한국 재료는 어떻게 구하시는데요? 런던 한인 마트까지 가요. 왕복 2시간 걸리는데 주말마다 다녀오고 있어요. 김이랑 참기름, 단무지 같은 건 여기서 구할 수 없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왕복 2시간, 새벽 5시 기상. 그 모든 정성이 한 줄의 김밥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15년간 급식을 만들어 왔지만 한 번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급식은 영양소 배분과 가이드라인 준수였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커졌습니다. 3학년 담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반 아이들이 급식을 거의 안 먹고 5학년 교실로 몰려간다는 얘기였죠. 점심시간이 되면 복도는 수빈의 도시락을 보려는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김밥 먹어봤냐는 질문이 아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사말이 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날 수빈의 도시락엔 김밥뿐 아니라 작은 통에 담긴 빨간 반찬도 있었습니다. 김치였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호기심에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으악, 매워. 아이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한 조각을 더 집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해. 자꾸 먹고 싶어져. 이 매운맛 뭐야? 중독성 있는데? 나도 줘봐. 아이들은 처음엔 매워했지만 곧 다시 손이 갔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독특한 발효맛. 영국 아이들에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동이에요? 학부모위원장 샬롯이었습니다. 샬롯은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수빈의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죠? 김밥이요. 한국 음식이에요.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 이게 영국 학교에서 유통되는 게 적절한가요? 제 딸 에밀리가 급식은 안 먹고 이 이상한 음식만 찾아다닌다는데요. 이상한 음식. 그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올리비아 선생님, 이 문제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겠어요. 샬롯이 복도를 빠져나간 뒤 수빈은 도시락 뚜껑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급식실 잔반통엔 오늘도 감자튀김과 생선튀김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음식. 샬롯의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김밥과 김치에 대해 제대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치가 미국 건강 전문지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됐다는 기사. 한국이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상위권에 속한다는 통계.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연구 자료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음식. 정말 그럴까요?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하자 교장실 호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학부모 회의 소집 건이었습니다. 학부모 회의는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그 사흘 동안 학교는 점점 더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수빈의 도시락은 이제 학교 전체의 화제거리가 됐죠. 김밥 먹어봤냐는 질문이 복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5학년 교실 앞으로 몰려들었고 급식실은 날이 갈수록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잔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38%, 화요일 42%, 수요일 47%.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5년 경력의 영양사로서 이건 수치스러운 기록이었죠.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급식 뭐야? 스파게티. 또 똑같아. 에이, 그럼 수빈이한테 가자. 아이들은 제 급식을 또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한 달 메뉴판을 들여다보면 감자, 소시지, 생선 튀김이 반복됐으니까요. 영국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메뉴였지만 아이들에겐 지루한 반복이었습니다. 학부모 채팅방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가 보여준 채팅 내용엔 샬롯의 메시지가 가득했죠. 우리 아이들이 정체불명의 외국 음식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생 검증도 안 된 음식을 학교에서 방치하는 게 맞나요? 이건 영국 학교입니다. 영국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샬롯의 의견에 동조했고 일부는 과민 반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침묵했죠.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와중에 수빈은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수빈이 도시락을 책가방 깊숙이 숨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했던 그 김밥을 이제는 어른들의 논란거리가 됐다는 이유로 숨기고 있었던 거죠. 수빈아, 오늘은 김밥 안 가져왔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급식 먹을래. 수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음식을 두고 아이가 이렇게 움츠러들어야 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날 오후 방과 후 저는 우연히 교무실 복도에서 수빈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담임 교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수빈 어머니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수빈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선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됐다는 기사가 여러 번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높은 것도 식습관 덕분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기선 그냥 이상한 음식일 뿐이에요. 수빈 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가 만드는 음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도 근거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회의에서 그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히 더 튀고 싶지 않아요. 수빈이가 학교 다니기 힘들어질까봐. 수빈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전날 저녁, 저는 집에서 회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양사로서 제 의견을 정리해야 했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엔 며칠 전 검색했던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 세계 5대 건강식품, 한국, OECD 평균 수명 상위권. 하지만 저는 그 자료를 회의 문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국 급식 가이드라인 준수의 중요성을 적었죠. 외부 음식의 위생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기존 시스템을 지키는 쪽에 서야 했으니까요. 15년간 해온 일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엔 이미 샬롯이 준비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 가이드라인 준수의 필요성, 외부 음식 반입 통제 방안. 제목만 봐도 샬롯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오후 4시 학부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샬롯, 그리고 학부모 대표 5명이 참석했습니다. 수빈 어머니도 긴장한 얼굴로 자리 끝에 앉았죠. 샬롯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오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러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음식이 아이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 학교에서 영국 급식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샬롯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는 영양사로서 영국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외부 음식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 수빈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참으며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고 샬롯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내려다봤죠. 영국 급식 가이드라인 준수, 외부 음식의 위생 문제, 전문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수빈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김밥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주일의 시간을 얻었죠. 회의는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밥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반대의 의견을 내려고 했죠. 적을 알기 위해 조사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김밥의 영양 구성을 분석해봤습니다. 밥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김에 포함된 무기질과 식이섬유, 계란과 햄의 단백질, 시금치와 당근의 비타민, 한 줄의 김밥에 5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오늘 급식 메뉴와 비교해봤습니다. 피쉬앤칩스, 생선 튀김에서 나오는 단백질과 감자의 탄수화물, 그게 전부였습니다. 채소는 삶은 완두콩 한 숟가락이 고작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까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죠. 한국은 1981년에 학교급식법을 제정한 나라였습니다. 40년 넘게 법으로 학교 급식을 관리해온 겁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영양교사라는 전문 자격증 제도까지 있었습니다. 영국에선 영양사가 있지만 교사 자격은 아니었죠. 한국은 급식을 교육의 일부로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초등학교 급식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장면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판에 가지런히 담긴 밥, 국, 그리고 5가지 반찬, 김치, 나물, 조림, 샐러드, 과일, 7가지 음식이 한 끼에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 다시 봤습니다. 7가지.
제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식재료 종류가 12가지인데 한국은 한 끼에 7가지 음식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외국인들의 반응이 가득했죠.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 우리나라 급식이랑 비교하면 레스토랑 수준이다. 저는 영국 학교 급식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급식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감자튀김과 소시지 2가지가 놓인 영국 식판, 7가지 반찬이 담긴 한국 식판. 두 사진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BBC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World's Best School Lunches. 세계 최고의 학교 급식. 기사는 한국 급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었죠. 그때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초등학교 급식을 전액 무상으로 제공한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무상급식, 공짜라는 뜻이었습니다. 영국은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만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나머지는 유료죠. 학부모들은 매달 급식비를 냅니다. 그 돈을 받고도 저는 감자튀김과 소시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짜로 7가지 반찬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의 한 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였죠. 영국은 급식을 복지로 받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한국은 급식을 투자로 받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잘 먹어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철학.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급식 관련 논문까지 찾아 읽었죠. 한국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영국은 최상위권이었고요. 급식 잔반율도 한국이 5%에서 10% 사이였습니다. 영국은 평균 35%. 저는 노트에 표를 그렸습니다. 영국 반찬수 23개, 급식비 유료, 채소 삶은 완두콩 위주, 잔반율 35%, 비만율 높음. 한국 반찬수 57개, 급식비 무료 채소, 계절별 10종 이상, 잔반율 510%, 비만율 OECD 최저. 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영국 급식 시스템. 그게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비교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나라는 아이들의 한 끼를 이 정도로 진지하게 다루고 있었단 말인가. 한국. 제가 5년 전 국제 컨퍼런스에서 무시했던 그 나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뭐 대단하겠어 하고 지나쳤던 그 발표. 지금 그 나라의 급식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 15년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국이니까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밥을 반대하는 근거를 쓰려고 했지만 머릿속엔 한국 급식 사진만 떠올랐죠. 7가지 반찬이 담긴 식판. 그리고 그 모든 게 무료라는 사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성하지 못한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샬롯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엔 동조하는 학부모 서너 명이 함께 있었죠. 수빈 어머니는 이번에도 회의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올리비아 선생님의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자료가 떨렸죠. 일주일 동안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 급식의 우수성을 말했지만 15년 경력의 자존심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저는 영양사로서 영국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외부 음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샬롯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전문가이십니다. 위생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음식은 당연히 제한해야죠. 샬롯이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교장 선생님, 영국은 영국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외국 음식에 익숙해지는 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회의실이 샬롯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수빈 어머니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빈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수빈 어머니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정리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영양 성분표, 재료 원산지 증명서, 조리 과정 사진들. 모두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죠. 김밥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영국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여기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수빈 어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을 이었죠. 영양 성분표도 준비했습니다. 김밥 한 줄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샬롯이 불편한 표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을 찾을 수 없었죠. 모든 게 정확했으니까요. 그리고 수빈 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급식을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육으로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먹느냐가 어떤 어른이 되느냐를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초등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발견했던 모든 것들. 한국 급식의 우수성, 무상급식 시스템, BBC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급식. 그 모든 사실을 수빈 어머니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샬롯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그 자료의 정확성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올리비아 선생님, 전문가로서 이 자료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될 게 없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수빈이 어머니께서 만든 김밥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평가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 샬롯이 항의하려 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판단하는 게 가장 공정합니다. 올리비아 선생님, 한 달 후 평가 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범 급식의 영양평가 책임이 제게 맡겨진 겁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입장. 더 이상 제 의견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 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준비한 자료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봤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수빈 어머니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수빈 어머니가 준비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정리된 완벽한 자료들. 저는 그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찾았던 모든 답이 여기 있었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범 급식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했습니다. 김밥을 선택한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났고 일반 급식 잠반율은 계속 증가했죠. 저는 매일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했으니까요. 한 달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김밥을 먹은 아이들의 채소 섭취량은 기존 급식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잔반은 거의 나오지 않았죠.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김밥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데이터는 인정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요. 15년간 지켜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교무실에 공고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영국 교육청의 해외 급식 연수 프로그램. 프랑스, 일본, 한국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죠. 동료 영양사 엠마가 제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한국 가보는 게 어때요? 요즘 학교 전체가 한국 음식 얘기잖아요. 한국요?
네. 직접 보고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죠. 내 눈으로 확인해서 한계점을 찾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인정할 순 없었으니까요. 2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 초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급식 준비가 한창이었죠. 급식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공기 중에 퍼지는 냄새,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과 같이 지은 밥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국 급식실에선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죠. 튀김기름 냄새가 아니라 재료 본연의 향이 살아 있었습니다. 배식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에 담긴 음식들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밥, 된장찌개, 그리고 5가지 반찬,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고등어구이, 배추 겉절이, 과일. 7가지 음식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색감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은빛. 각각의 음식이 제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식을 받았습니다. 영양사가 퍼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양을 조절하며 담았죠. 식사를 마친 후엔 잔반을 스스로 분리수거했습니다. 국물, 음식물, 식판. 3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영양교사가 저를 학교 텃밭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죠. 아이들이 직접 키운 채소예요. 이번 주 급식에 쌈채소로 나갈 거예요. 영양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키운 걸 급식으로 먹는다고요? 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수확까지 경험하면 채소를 훨씬 잘 먹게 돼요. 급식이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 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국에선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영양교사가 이번 달 식단표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달엔 제철 재료 위주로 42종의 식재료를 사용했어요. 42종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다양한 식재료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학교에서는 몇 종 정도 사용하세요? 우리는 한 달에 12종 정도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양교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른 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규모는 달랐지만 시스템은 똑같았습니다. 5가지 이상의 반찬, 아이들의 자율 배식, 텃밭 연계 급식, 그리고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마지막 날, 한 초등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단다. 우와, 영국. 선생님 나라에서는 급식에 김치 안 나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김치가 뭔지도 몰랐단다. 헐, 진짜요? 김치 엄청 맛있는데. 아이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런던 컨퍼런스. 한국 발표자가 자국의 급식 시스템을 소개할 때 저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뭘 알겠어. 그렇게 무시했죠. 지금 그 작은 나라에서 저는 15년 경력이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방 속엔 한국 영양교사가 준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식단표, 영양관리 매뉴얼, 텃밭 운영 가이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확신에 차 있었는데 지구 반대편에 이런 나라가 있을 줄은 몰랐어.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7가지 반찬이 담긴 식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제 15년 경력을 완전히 뒤엎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가방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가득했죠. 교장 선생님,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급식 사진, 식단표, 영양관리 시스템,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개선안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글로벌 런치 데이로 지정하면 어떨까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한식으로 시작하고요.
교장 선생님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청에 제안서를 올려보겠습니다. 2주 후 승인이 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빈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메뉴 개발에 들어갔죠. 김밥, 불고기, 잡채, 미역국. 기본적인 한식 메뉴였지만 영국 아이들 입맛도 고려했습니다. 불고기엔 체다 치즈를 약간 넣고 김밥엔 영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추가한 퓨전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첫 한식데이 전날 밤, 저는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만에 제가 주도하는 가장 큰 변화였으니까요. 드디어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수빈 어머니와 자원봉사 학부모 4명이 이미 급식실에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김밥이 배식대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급식실 입구엔 한국 국기와 태극 문양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K-팝이 은은하게 흘렀죠. 담임 교사들이 교실에서 간단한 한국 문화 소개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12시 30분.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와, 오늘 한식이다. 첫 번째로 들어온 5학년 남자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배식대 앞엔 긴 줄이 섰습니다. 평소 급식실은 한산했는데 오늘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이 검은 막대기 같은 건 뭐예요? 한 2학년 여자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물었습니다. 젓가락이야. 한국 사람들은 이걸로 밥을 먹는단다. 우와, 진짜요? 저도 해볼래요. 아이들은 서툰 손놀림으로 젓가락질에 도전했습니다. 김밥 한 조각을 집으려다 떨어뜨리기도 하고 포크로 다시 집기도 했죠. 하지만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이거 봐. 나 젓가락으로 먹었어. 한 남자아이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죠. 불고기를 먹어본 아이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 고기 왜 이렇게 달아? 근데 맛있어.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더 좋은데? 잡채를 처음 본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국수야. 근데 색깔이 이상해. 당면이야. 고구마로 만든 면이란다. 고구마로 면을 만들어? 대박. 저는 급식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고 있었죠. 평소 채소를 절대 안 먹던 아이가 잡채를 먹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학부모 위원장 샬롯의 딸 에밀리였습니다. 에밀리는 김밥을 3줄이나 먹고 있었죠. 에밀리, 맛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엄청 맛있어요. 집에서도 먹고 싶어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잔반통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35%에 달하던 잔반율이 오늘은 10%도 안 됐죠. 저는 데이터를 기록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방과 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샬롯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쪽지를 들고 있었죠. 올리비아 선생님. 샬롯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에밀리가 집에 와서 한식데이 얘기만 했어요. 김밥이 너무 맛있었대요. 그랬군요. 그래서 혹시 김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주말에 만들어 달래서요. 샬롯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몇 달 전 이상한 음식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빈이 어머니께 연결해 드릴게요. 훨씬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샬롯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샬롯은 고개를 숙이고 급식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그중 몇몇은 손으로 젓가락 흉내를 내며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한식데이는 더욱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비빔밥이 메뉴였죠. 아이들은 고추장을 조금씩 넣어 비비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운맛에 놀라면서도 계속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식데이 잔반율은 평균 12%, 일반 급식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채소 섭취량은 2배 증가했고 아이들의 만족도는 95%를 넘었죠.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급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한식데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한 걸음 더 성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식데이를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기사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국 학교가 한국 급식을 벤치마킹하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요일 한식데이는 이제 세인트 메리 초등학교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화요일 저녁부터 내일 한식데이지? 라고 물어봤죠. 급식실 입구엔 매주 새로운 한국 음식 사진이 걸렸고 아이들은 그 앞에 모여 다음 메뉴를 추측하곤 했습니다. 저는 매주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한식데이 평균 잔반율 10%, 일반 급식 평균 35%, 채소 섭취량은 한식데이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더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인근 3개 학교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다문화 급식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느 수요일 점심시간, 저는 급식실 한쪽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젓가락질에 능숙해진 5학년 아이들, 김치를 맛있게 먹는 2학년 아이들, 불고기를 친구들과 나눠 먹는 3학년 아이들. 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수빈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비빔밥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선생님, 저 이제 학교 오는 게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한국 음식 때문에 특별한 애가 된 것 같아요. 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년 전 도시락을 숨기며 움츠러들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당당해졌습니다. 수빈아, 내가 특별한 건 한국 음식 때문이 아니야. 내가 원래 특별한 거란다. 그래도요. 선생님이 한식데이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빈은 그렇게 말하고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식데이를 만든 게 아니라 수빈과 수빈 어머니가 저를 변화시킨 거라고.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 작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빈의 필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올리비아 선생님께. 저는 처음 영국에 왔을 때 모든 게 무서웠어요.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창피했어요. 엄마가 싸준 김밥을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할까 봐 숨기기도 했고요. 근데 선생님이 한식데이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신기해하고 한국 음식을 맛있다고 말해줬어요. 이제 저는 제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간 영양사로 일하면서 받은 그 어떤 상장보다 이 편지가 더 값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런던 국제 컨퍼런스가 떠올랐죠. 한국에서 온 발표자가 자국의 급식 시스템을 소개할 때 저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엔 형형색색의 반찬이 담긴 식판 사진이 있었죠.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뭐 대단하다고.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 형형색색의 음식을 영국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5년간 영국 급식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제게 지구 반대편의 나라가 가르쳐 준 것이 있다는 걸.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것. 음식은 사랑이고 교육이고 문화라는 것.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마는 수빈. 어머니의 손길에서 7가지 반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국의 시스템에서 저는 그 진실을 배웠습니다. 지난주 저는 한국 영양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죠. 감사 인사와 함께 영국에서의 변화를 알려드렸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올리비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신 덕분입니다. 음식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동서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출력해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다짐합니다.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도 저는 김밥을 직접 말았습니다. 수빈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김을 펼치고 밥을 고르게 펴고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마는 과정.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모양이 납니다. 제 손에서 만들어진 김밥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 줄에 담긴 의미를. 서랍 속엔 서울에서 가져온 한국 영양교사의 레시피 노트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잡채 만드는 법, 김치찌개 조리법.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그 노트는 제게 가장 귀한 자료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메뉴는 불고기 김밥입니다. 급식실 입구엔 벌써 아이들이 줄을 서 있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으로 갑니다. 선생님, 오늘 김밥 몇 줄 먹어도 돼요? 한 아이가 물어봅니다. 2줄까지. 다른 친구들도 먹어야지. 예.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15년째 영양사지만 진짜 중요한 걸 배운 건 바로 지금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까만 김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줄의 김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학교를 변화시켰습니다. 올리비아는 15년 경력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배우는 용기를 냈고, 수비는 숨기던 도시락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됐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